네, 아까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이제 기자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실은 제가 센터장님은 제가 기자 때 환경단체 활동가로 계셔가지고 그때부터 만났었어요. 이제 기자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뉴스 제대로 읽기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거고요. 제가 기자 하면서 이제 기자들이 어떻게 쓰는지 그런 언론사의 상황도 좀 알고,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그래서 요새 뉴스를 보면은 기자들이 왜 저렇게 기사를 이상하게 쓸까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기사들은 왜 그렇게 나오게 되는지 제가 그 구조에 대해서도 좀 아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 패스트라는 소설이 다시 한번 좀 화제가 됐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했었던 소설이 다시 한번 화제가 돼가지고 이 책이 막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됐는데, 거기에 요 알베르 까미라는 작가가 언론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론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좀 풍자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비판적이기도 한 그런 문구인 것 같아가지고 그 마음에 와닿아서 이렇게 한번 인용을 해봤어요. 읽어보셨어요? 누가 한 분이 읽어볼까요? 태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심각해진 용진원 때문에 어떤 간행물들은 모두 지면을 줄이지 않을 수 없었지만 역병시고라는 또 하나의 신문이 창간되었다. 그 신문은 병세의 진행 또는 그 후퇴에 관해 빈틈없이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에게 보도를 하고 병의 진행 전망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증언을 제공하며 유명무명을 불문하고 재앙과 투쟁할 의욕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면을 통해서 격려하고 주민의 사기를 복돋우며 당국의 지시를 전달하는, 즉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불행과 효과적으로 써나가기 위해 모든 사람의 선의를 결집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내세웠다. 실제로는 그 신문은 얼마 안가 패스트 예방에 확실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신약품들을 광고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알베르 까뮤 패스트. 네, 어쩐지 뭔가 느낌이 좀 오시죠? 언론들이 막 겉으로는 굉장히 뭔가를 정의를 위해서 막 하는 것 같은데, 이 신문도 얼마 안 가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광고하고 돈 주는 데를 위해서 기사 쓰고 이렇게 변질했다 이렇게 썼는데, 알베르 까미가 신문기자 출신의 작가예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썼는데 그 옛날에. 근데 지금도 다르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 네, 그 작년에는 우리가 그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설문조사에서 뭐가 제일 환경에서 뭐가 제일 고민이냐고 다 미세먼지 막 이랬는데, 올해는 이제 걱정이 코로나로 바뀌었는데, 올 봄에 작년 봄에는 진짜 3월달에 거의 일주일 내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기억나시죠? 막 뭐 바깥에 나가 지옥 같은 뭐 이래가지고 그때 아마도 그 공기청정기랑 그 다음에 뭐 건조기 뭐 이런 거 사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사지 않고는 못 베기겠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올해는 다행히도 미세먼지는 안 오고 대신 이제 코로나가 왔는데, 만약에 미세먼지와 코로나가 한꺼번에 올 봄에 왔었으면, 작년 같은 심각한 미세먼지가 올 봄에 코로나와 함께 왔었으면 정말 더 살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 코로나가 지구 환경에는 오히려 약이 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신문에서는 이런 만평이 실리기도 했죠. 근데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인간들이 활동이 좀 축소가 되면서 공장도 덜 돌고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이런 것도 좀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들, 온실가스 이런 게 줄어든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이제 올해 말에 통계를 내봐야겠지만 아마도 한 8%에서 10% 정도 온실가스가 예년에 비해서 줄을 것이다. 왜냐하면 에너지 사용이 확 줄었기 때문에 그런 예측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는 둘 다 배출원이 같잖아요. 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소, 경유차, 자동차, 비행기 이렇게 다 에너지를 사용해서 인간이 전기를 생산한다든가 공장을 돌리고 이동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 미세먼지, 온실가스가 공통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둘 다가 줄었습니다. 올해 코로나 덕분에. 네,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를 참 힘들게 했지만 지구에는 좋은 일을 한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이 코로나 기후 변화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원인이 기후 변화 때문에 코로나가 생긴 거다. 이런 분석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 강의의 첫 번째 순서로 얘기 드렸는데요. 근데 이 기후 변화가 심각해질수록 미세먼지도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원인에서 유발이 된 거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면은 바람이 천천히 불고, 그러면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 일수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30년 동안에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20세기 초에 비해서 1.4도나 상승을 했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1.9도나 상승을 했어요. 근데 전 세계 평균으로는 1도 정도가 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 수도권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이 바람은 점점 느려집니다. 서울의 이 봄에 1월, 3월 풍속이 한 10년 전만 해도 2.9 정도 됐는데 지금은 1.9 이렇게 많이 낮아졌죠. 그러면서 미세먼지 1 최대 농도는 더 옛날에는 66 정도가 제일 99까지 올라간 적도 있지만 135 작년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래서 미세먼지는 온실가스, 화석연료, 석탄발전, 경유승용차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이런 인간의 활동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기후변화와 대기 정체를 강화하고, 그럼에 따라서 폭염 한파가 심해지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고 이렇게 악순환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올 봄에 미세먼지가 좀 덜 심하게 지나간 거, 이게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작년 겨울에 올 봄까지 우리나라가 사상 최초로 정말로 강력하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인데 그 결과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게 잘 알려지지를 않아가지고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동시에 줄이는 노력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시급한 시점이죠.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고 모두 집집마다 공기청정기 사고, 의류 건조기 사고, 또 마스크 쓰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대응을 하느라고 집안의 소비 지출도 많이 늘어날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런 거 더 생산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를 하게 되니까 기후변화는 더 심각해지고 이렇게 악순환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악순환의 고리 중에 어떤 거 하나를 끊어줘야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올 봄에 미세먼지가 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덜 심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건 다행히도,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이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는 정책을 지난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했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미세먼지가 이 봄, 겨울, 봄 이런 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계절에 특별히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하자라고 해서 처음으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대형 사업장에서 배출하던 온실가스가 2,766톤이 줄었고,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를 멈췄어요. 화력발전소 멈춘 덕분에 2,524톤의 미세먼지가 줄은 거예요.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 여름하고 겨울에 전기를 제일 많이 쓰죠. 덥고 춥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 겨울에 발전소를 멈춘다는 거는 이 전기나 이런 발전소 쪽에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만약에 그랬다가 정전되면 어떡하려고 이런 걱정 때문에 여름 겨울에는 발전소를 있는 대로 좀 다 돌려서
전력난이 없게 지나가고 정전 없게 지나가자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니까 국민들이 막 못 살겠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진짜 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국 통계를 보면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20% 정도 돼요. 우리나라 다른 뭐 공장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했을 때.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형 공장과 화력발전소를 이 미세먼지 심각한 계절만이라도 조금 덜 가동시키자 했었어요. 그래서 이 결정을 내리고 나서 실제로 얼마나 많이 줄였냐면 제일 많이 줄였을 때는 발전소가 그때는 석탄발전소가 60기 있거든요. 그 중에 거의 절반을 멈췄어요. 그리고 발전소를 돌리긴 돌리되 100% 돌리는 게 아니라 80%만 돌리는 그런 제한을 한 거는 거의 50기 정도는 그렇게 또 가동을 하고 그런 결과로 아까 같이 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었던 거죠 전년보다. 근데 이런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거는 이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제가 앞서 제 소개할 때 마지막에 하나 있었었는데 이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도 다 모이고 정치권도 다 참여하고 그리고 시민들도 참여하고 전문가 참여해서 뭔가 중요한 정책도 정하고 의논하고 이런 기구거든요. 대통령 직속 기구. 여기에 5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500명을 인구 대비, 지역 대비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사람부터 뭐 70 이상 어르신까지 해서 국민의 대표로 500명을 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전 국민 투표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500명을 이제 대표로 한 거예요. 이분들이 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미세먼지 발생이 너무 미세먼지 심각한데 강력한 정책을 펴는 것에 찬성하느냐. 근데 미세먼지를 확실히 줄이기 위해서 석탄발전소를 좀 꺼야 되는데 그거 끄는 거 괜찮겠냐? 근데 만약 끄면은 석탄이 제일 싸니까 전기요금이 다른 발전소 좀 연료가 더 비싼 가스발전소 이런 걸 더 많이 가동해야 되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 그렇게 돼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매달 2,000원 정도 올라가는 거는 나 괜찮다. 75%가 동의해줬고 매달 1,000원 정도만 올라간다 전기요금. 그랬더니 이제 84.2%가 찬성을 했고 근데 요금 1원도 올라가는 거 싫다는 사람도 물론 10%는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 정책을 일단 실행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전기요금을 올리진 않았죠. 4개월 동안 이제 실행을 하면서 이런 사전에 설문조사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어떤 효과들이 있었는지도 이제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됐는지 측정을 해봤는데 물론 이 정책 효과만으로 100% 이 영향은 아니었죠. 물론 날씨가 도와줬고 또 뭐 중국도 공장을 가동을 멈췄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는 그런 영향도 줄어들었고 이런 것 때문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국내 원인이 상당히 있고 국내 정책을 통해서도 효과가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증명한 결과이기도 한데 근데 상당수 많은 국민들은 미세먼지 다 중국에서 오는데 우리가 노력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나사가 연구를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한중일이 같이 연구를 하기도 해서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원인은 국내의 요인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원인이 있는데 중국 원인은 30% 정도 그 정도이고 그 다음에 뭐 일본 영향도 한 2% 정도 있고 북한의 영향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이미 났는데 국내 원인이 50%가 넘는다는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댓글을 막 답니다. 이 무슨 뭐 말도 안 된다, 뭐 거짓말하는 언론사 뭐 이러면서 그래서 뭐 언론사들의 막 구분을 해가지고 YTN 연합뉴스, SBS,
JTBC는 한국이 원인이라고 하고 KBS, TV조선, MBN은 중국이 원인이라고 한다 이러면서 앞으로는 YTN, 연합뉴스, SBS, JTBC는 안 보겠다, 안 믿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정말 되게 이렇게 언론사를 되게 비꼬는 믿지 않아요. 근데 정말 언론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태도인데 언론에 나왔다고 무조건 다 진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부에서 국가기관 정부에서 외국의 전문 기관하고도 같이 연구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이런 거는 정말 좀 당황스러운 반응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요거 되게 웃기죠. 고등어가 아니고 이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고등어에 대한 기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미세먼지도 심각할 때 환경부에서 보도자료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요리할 때 꼭 창문을 열고 환기해라. 그리고 요리하면서 실내 미세먼지를 제일 많이 유발시키는 요리가 생선구이 할 때 많이 나온다. 고등어구이 할 때. 그것도 기름 많으니까 많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기사를 이상하게 바꿔서 내냐면 미세먼지 주로 알고 보니 고등어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가지고 보도를 한 거예요. 그 정부에서 하고자 했었던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식으로 비꼬아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고등어 판매가 급감하고 막 이러니까 다시 환경부에서는 당황해서 그게 아니라고 이제 다시 밝혔지만 또 언론에서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감추려고 고등어를 탓하는 정부 뭐 이런 식으로 또 기사를 또 내고 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진짜가 아니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원래 하려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왜곡해서 보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언론 보도가 뭔가 이상하다고 할 때는 이 언론 보도가 나오게 된 경위를 알고 그 원래 자료를 찾아가보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사람들이 이제 환경부 홈페이지 가면 보도자료가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도자료를 찾아서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 보고 이 언론 보도하고 비교해 볼 수 있다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사가 잘못 나왔는지 왜곡됐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잘못된 보도를 좀 의심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도대체 원래는 어떤 의도에서 나왔던 정보인지 알아보려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정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코너에 들어가 보는 것. 그게 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부지런히 막 들어가서 봤었었는데 요새는 또 잘 그런 노력을 잘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정말 황당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착각하는 거는 위성사진에 따르면 이런 위성사진 많이 보시죠. 시뻘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로 오는 이게 위성사진인 것처럼 TV랑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다 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동영상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한번 같이 보려고 제가 갖고 왔는데 보여드릴게요.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중국발 마스크, 자동차. 환경부에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80%에 달한다고 공표했지만 사실은 이 모두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중국발 미세먼지를 측정하려면 중국과 한국의 콜라보 연구가 필요한데 이런
그런 연구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말로는 중국발이래요.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위성사진도 사실은 뻥이라는 실제 위성사진에는 미세먼지가 찍히지 않거든요. 위성사진으로 확인 가능한 것은 기압 배치 정도뿐이라 실제로 중국에서 먼지가 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익히 봐왔던 공포스러운 사진들 모두 컴퓨터 CG 효과에 불과하답니다. 사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미세먼지엔 중국발뿐만 아니라 국내 발생 요인 또한 많답니다. 중국발 요인이 약 30에서 50%라고 가정했을 때 국내 요인이 50에서 70%에 달하니 미세먼지엔 우리 탓도 크다는 사실. 그럼 국내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동차, 석탄발전소, 공장 등이 있지요. 자동차는 대중교통과 자전거로, 석탄발전소는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로, 공장은 미세먼지 제한 정책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어요. 미세먼지 심한 날에만 대중교통 무료, 일시적 차량 이부제, 미세먼지 마스크 무료 배포 모두가 좋지만 일시적인 조치만으로 미세먼지를 없앨 수 없어요. 평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여긴니 정부야? 우리 모두 미세먼지 원인을 전부 중국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우리부터 노력해봐요. 구독하기도 잊지 마세요. 예, 이런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이 동영상에 대해서 댓글이 한 100개쯤 있어요. 근데 그 댓글을 보고 제가 또 너무 황당해가지고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디고? 근데 여기 이제 내용에서 나온 거는 이제 한국과 중국의 콜라보 연구가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연구가 나왔어요. 한중일이 연구를 같이 해가지고 작년 말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원인이 32%, 그 다음에 한국 국내 요인이 51%, 그리고 일본은 2%. 이거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인정한 거예요. 그 전에는 중국에서 어떤 연구도 같이 안 하려고 하고 자료도 잘 안 주고 막 이랬었는데 최초로 삼국이 같이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동영상은 그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올려놓은 거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봤더니 이제 동영상 이런 거예요. 발음과 억양이 이상한데 혹시 조선족이세요? 이런 걸 올리다니. 그리고 뭐 어떤 학생이 발음과 억양이 이상하다고 조선족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편견 아니 참 똑똑한 어린이에요. 네.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지만 7번까지 한 걸 보니 초등학생 같기도 하고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가 이 착한 어린이 똑똑한 어린이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너 중국 찌라시냐 돈 때문에 영심을 팔지 마 이런 이 아저씨 좀 많이 짧으시네요. 저는 그저 학생일 뿐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이런 중국에 대한 혐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나름 올바른 정보를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줬는데 막 중국 돈 받고 했냐 무슨 가짜 뉴스냐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근데 실은 우리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뭐 이런 그림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 빨간색 이게 막 한국으로 막 몰려오는 막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막 그 TV 같은 데서도 보고 인터넷에 이거 실시간으로 막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정부는 못 믿겠고 뭐 이제 이거 널스쿨 이런 데 들어가서 봅니다. 에어비주얼 이런 거. 근데 이거 만든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당신이 만든 요거 가서 보면서 미세먼지가 우리도 막 우리나라 오는 거 맨날 들여다보고 있다 했더니 황당하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미세먼지 정말 너무나 작아서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보이겠어요? 위성으로 찍으면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거거든요, 미세먼지. 이거 다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에요. 그리고 이럴 것이다라고 해서 모델링이라고 시뮬레이션 그거를 그림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만든 그림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봤다.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널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을 MBC PD수첩에 가서 찾아봤어요. 널스쿨이 보여주는 거는 일산화탄소지 미세먼지가 아니다. 바람에 대한 표현도 실험적으로 그냥 한 거지 기상예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다 사람들이 위성사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막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도 대기의 수직 농도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환경부에서 이제 발표한 거는 내년부터는 어떻게 이제 이런 대비를 수직으로 잘랐을 때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추출하는 방법을 좀 개발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네,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 이런 게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뭐 이런 말을 하는 건데 문해력이라고도 하고 예. 근데 아무튼 이렇게 잘못 알고 착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것만 계속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학적인 기제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이런 증후군이라고 말해요. 옛날에 참 좋았는데 근데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옛날에 비해서는 연평균 농도가 훨씬 낮아졌거든요. 근데 옛날에 공기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안 좋아서 이런 것들 이제 심리학에서 모두세라 증후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는 중국 탓 이제 뭐 핑계 심리학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나는 잘못 없고 이제 남에게 핑계 대면서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확증 평양이라고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믿고 있는 거에 유리한 정보만 채택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올바른 정보라고 해도 이런 거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런 미세먼지와 관련돼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식의 심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세먼지를 둘러싸서는 사람들 과학적으로 다시 설득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육을 받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에너지 전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미세먼지에 관련돼서도 다른 것보다도 정말 착각하고 있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잘 알려주는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설문조사 해보면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제일 많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노력하면 뭐 하겠냐 뭐 이런 생각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 10명 중에 9명이 10년 전보다 미세먼지 나빠졌다고 답을 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진 거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하고 일반인들하고가 인식이 막 달라요. 일반인들은 다 중국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문가들은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미세먼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정책적인으로 저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중국 때문에 우리는 뭐 해도 아무 소용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공기청정기 사고 뭐 건조기 사고 이렇게 네 지나고 있죠. 이거 말고 이제 그래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한다고 해도 나는 참여 안 할래. 왜 중국이 다 보내는데 뭐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참 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 생각이 안 바뀌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더 강화시키는 게 바로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는 것으로 이번 정부에서 이제 확실하게 그걸 선언하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원전도 신재생 에너지에 비교하면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해요.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의 발전소 때문에 오염된 바닷물을 엄청 큰 그 수조에다가 가둬놓고 계속 그 뜨거운
사고가 난 발전소를 시키느라고 그 오염된 바닷물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수조를 만들어서 저장하고 있다가 도저히 이걸 수조를 계속 만드는 거는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 일본에서 이제 이걸 지금 막 쌓여 있는 이 물 바다에 다 방류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일본의 어민들도 그렇게 되면 우리 어업은 다 망한다. 우리 다 죽으라는 소리다. 이러면서 이제 반대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진짜 그거 오염수 배출 반환을 해버리면 앞으로 우리 이제 해산물은 영영 못 먹을 거예요. 먹으면은 그냥 물로 먹는 거와 그 생선을 통해서 먹는 거는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또 정말 다르거든요. 그렇게 음식을 통해서 오염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을 먹으면 이거는 내부에서 계속 피폭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말 절대 아이를 낳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암에 걸릴 위험도 굉장히 커지고 그럴 텐데 제가 아는 사람의 친구가 일본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 친구는 이제 이런 방사능 오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여행 가는 걸 좋아하고 일본 음식 맛있으니까 이제 여행 갔는데 이런 후쿠시마 근처에는 가지 않았죠. 그냥 관광지 도쿄 이런 데 다니면서 식당에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이랬는데 한국에 왔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얘가 자기가 먹은 음식이 일본에서 아무거나 먹고 다녔으니까 일본의 그 음식이 실은 후쿠시마 이런 데서 생산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먹은 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국 병원에 가서 내가 일본 여행에서 먹고 이것 때문에 내가 아픈 것 같다라고 그거 조사를 해달라고 했더니 의사가 조사를 해보고 맞다고 했대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조사와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제 처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험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일본 정확하게 뭔가 진단받고 또 처방을 받으려면 일본 병원에 다시 가는 게 좋겠다고 하더래요. 걔는 그 집요하게 또 일본에 또 갔어. 일본 병원에 가서 또 진단을 받았어요. 아직 30대 젊은 여성이거든요. 그 일본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거는 앞으로 미안하지만 앞으로 7년 동안은 절대 아이를 갖지 말아라. 근데 그것도 이제 7년이면 끝나는 건지는 그것도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7년 동안은 절대 임신하면 안 된다. 이게 음식을 통해서 피폭된 게 맞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무서웠기도 하고 이제 치가 떨려서 근데 이제 그런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후쿠시마 근처에서 나오는 음식물 이런 게 분명히 오염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싸대요. 그래서 그 식당들이 도매로 하는 그런 식재료 그런 데는 그냥 일단 제일 싼 가격으로 나와 있대요. 그래서 그냥 식당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싼 거 그냥 사다가 그걸로 밥해서 하는 건데 원산지를 표시할 때 지역까지를 표시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일본 과자 같은 거나 그런 거 세보면 그냥 국내산 이렇게 써있지 그게 후쿠시마산인지 어디 지역인지를 안 써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식당에서는 제일 싼 식재료로 가져다가 쓰는 거죠. 그런 밥을 먹고 이 여성은 피폭이 된 거고. 아무튼 피폭 때 그냥 공기 중에 혹은 물로 마시고 이렇게 방사능 오염 물질을 흡입하는 거 먹는 것보다도 음식을 통해서 먹는 건 훨씬 더 위험해요. 이 식도를 타고 위로 장으로 다 가서 이 온몸에서 다 흡수하면서 그리고 흡수되면은 그 안에서 계속 이게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이제 피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 원전은 사고가 안 나면 모르겠지만 사고가 나면 정말 끝장이죠. 그 오염물질은 수만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원전은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다. 후쿠시마를 봐라. 이러면서 이제 탈원전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탈원전 정책은 근데 지금 당장 뭐 다 닫는 게 아니라 일단 수명이 닿을 때까지는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거는 그냥 짓고 수명이 닿을 때까지 또 가동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60년 뒤에야 원전이 없어지는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그런 정책인데 이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이 원자력계는 난리가 났죠. 우리 밥그릇이 이제 없어진다 이래가지고 정부가 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목소리를 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뭐만 하면은 이제 탈원전 정책 때문에 문제라고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미세먼지도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보도가 막 나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원전을 미세먼지가 작년 봄에 심각해진 거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을 가동을 줄여서 석탄과 LNG 발전소가 늘어나서 미세먼지가 심각해졌다. 이제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가동이 줄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관리를 잘 못해서 그것 때문에 안전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정비 시간이 증가해서 비중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석탄과 LNG 발전량이 증가했지만 초미세 먼지 배출량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환경 설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정보는 싹 가리고 그냥 무조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또 산불 났었어요, 강원도에. 근데 이것도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또 막 기사가 났어요. 근데 다 따져보면 다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사를 어떤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들은 후원금을 받잖아요. 이런 이제 원자력계 이런 데서 정치인들한테 후원금을 많이 내요. 정치 후원금 내면서 우리 죽겠다, 우리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이제 이런 계기만 되면 그리고 이런 거 원고 다 써줘요. 대본에 이렇게 발언을 하셔라. 그럼 막 얘기해요. 그럼 언론에서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따옴표로 누가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사람들이 독자들은 또 이게 어떤 배경으로 이 기사가 나왔는지 보다는 그냥 신문에 나왔어, TV에 나왔어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거가 사실인 것처럼 또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정책을 모든 나쁜 일이 일어나면 다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보도가 작년, 재작년 엄청 지금까지 올해까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고 또 위험한 발전원을 줄이고 대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을 늘려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니 우리가 살려면 태양광과 풍력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게 나쁜 거니까 그냥 싼 전기 쓰려면은 이 원전 계속 해야 되는 걸로 주장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이제 친환경 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소에 대한 나쁜 기사를 또 많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중앙일보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과수원 옆에 발전소가 들어왔는데 배나무가 다 죽었다. 그러면서 이 발전소 이 과수원 주인의 주장을 뭐 진짜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해요. 태양광 발전기가 내뿜는 전자파, 빛, 열이 과수원에 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듣도 보도 못한 시민단체인데 이 시민단체는 에너지 문제를 잘 모르는 이름부터도 에너지 전문 단체는 아니야. 근데 여기 사무총장이 이렇게 주장했대요. 태양광 발전을 정기적으로 세척제로 관리하는데 이거 독성이 오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기자가 정말 이렇게 이런 이 사람들의 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 조금만 조사해봐도 알 텐데 그냥 그런 얘기는 없이 요런 주장만 딱 씁니다. 근데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이 노트북의 150분의 1 수준이에요. 이 패널에서 나오지도 않고요. 인버터에서 나오는데 인버터는 이제 패널에 햇빛을 받아서 만들어진 전기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전제품에 꽂아서도 집에서 쓸 수 있는 전기로 바꿔주는 그 기계에서 나오는 내 전자파가 좀 나오긴 해요. 근데 그게 노트북, 선풍기, 텔레비전 이런 것보다 낮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인버터를 집안에 텔레비전처럼 옆에다 두고 계속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저 바깥에 있거나 만약에 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했으면 베란다에 있거나 그런 건데. 아무튼 이 태양광의 전자파 얘기하는 거는 다 가짜죠. 이런 헤어드라이기 맨날 이렇게 머리 말린다고 쓰면서 이 헤어드라이기야말로 전자파 많이 나와서 이렇게 가까이 쓰면 안 되거든요. 멀리서 쓰거나
그래야 돼요. 그리고 뜨거운 바람보다는 좀 찬 바람으로 써야 돼요. 그래야지 덜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서 이 참 태양광에 전자파를 논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기자는 그냥 과수원 주인이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써요. 그럼 그걸 읽고 태양광이 되게 나쁜 거였어 이렇게 또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패널이 뭐 빛을 많이 반사한다 그러는데 태양광은 햇빛을 받아서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반사를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유리보다도 덜 반사를 합니다. 근데 뭐 유리창에서 반사하는 것보다 덜 반사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죠. 이웃 간의 새로운 분쟁, 태양광에서 막 빛봉에 번쩍번쩍 막 좀 유리창이 집집마다 다 있는데 그보다도 덜 반사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서 큰 태양광 발전기뿐 아니라 작은 태양광 발전기 집집마다 베란다에 설치하는 것조차 못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나쁘게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은 무슨 세제로 세척하지 않아요. 그냥 물로 하면 되고요. 네, 물로 그냥 닦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안 닦아요. 잘 큰 거는 그냥 비 오면은 이제 비누를 씻겨 내려가게 그냥 그렇게 내두기도 하고. 그렇고 이제 뭐 태양광 발전 시설 주의가 더 높다는 것도 거짓말인 거고요. 그래서 농작물 피해 뭐 이런 거 없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사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막 떠들어대는 거를 누가 주장했다라고 해서 언론에서 그냥 막 씁니다. 근데 같은 중앙일보에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태양광 팩트체크. 그래서 태양광 패널에 중금속이 나온다는 괴담이 있는데 사실을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니었다. 그리고 패널은 재활용이 안 되는 산업 쓰레기를 아니다. 다 분리하면은 모두 재활용할 수 있다. 오래 쓰면은 중금속 아니다. 나올 틈이 없다. 이렇게 해서 중앙일보가 갑자기 착해졌나? 왜 이러지? 중앙일보 이렇게 막 써놓고 과수원 주인이 한 말 다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냥 그대로 막 이렇게 써줬던 중앙일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이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시리즈로 쓴 이유는 이거예요.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 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는 돈 받고 썼다라는 거예요. 이 상반기 팩트체킹 취재 보도 지원 사업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돈을 줘서 신문사당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시스템 개발하면은 4천만 원을 준대요. 그래서 중앙일보가 크린에너지, 패러독스, 팩트로 푼다 요거를 지원해서 2천만 원 받은 거예요. 2천만 원 받고 이렇게 쓴 거예요 기사를. 근데 이거는 떳떳하게 받은 돈이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받은 돈이니까 여기 지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기사 끝에. 그런데 이런 기사들은 뭐 어제 지원했다고 안 써 있지만 어쩌면 이런 기사들도 이렇게 돈 받고 쓴 기사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의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정말로 상당히 많은 언론의 기사들은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공개적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비공개적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쓰여지는 기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사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요런 게 있는지 일단 보시고 이게 없으면은 이게 없이 가로 안에 안 보이게 뭔가 받은 게 있을 거야 라고 의심하셔도 됩니다. 거의 모든 기사에 대하여. 그리고 이거는 참 좋죠. 요런 식으로 제대로 된 보도를 하도록 돈을 지원을 해줘서 언론사들이 좋은 기사를 쓰게 만드는 이런 돈이 언론사들도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돈이 좀 더 많이 풀려서 언론사들이 좀 정말로 제대로 된 보도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런 돈보다는 안 보이는 돈, 그리고 너한테만 줄 테니까 이거 좀 이런 어떤 일종의 거래로 인해서 나오는 보도가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정치인들은 기부금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도. 네, 그렇게 받고 어떤
누군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제일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언론에서는 또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거는 정치부 기자들이 맨날 뭐 누구는 뭐라고 얘기했고 뭐 이걸 계속 이제 보도를 하는데 근데 그런 이렇게 정치인들 중에 이렇게 에너지 관련돼서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정치부 기자들은 또 그 에너지나 환경에 대한 뭐 전문성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막 속보 경쟁을 빨리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누가 주장했다만 계속 보도를 해요. 그래서 특히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는 소리를 또 믿지 마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양희원 형이라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환경운동연합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운동했고 그다음에 에너지에 대해서 엄청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맨날 이제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것에 대하여 막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 그리고 다른 국회의원들이 한 소리가 잘못됐으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바로잡는 보도자료를 열심히 내고 있어요. 이게 국회의원으로서는 참 다른 국회의원을 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중요하죠. 누구도 막 정치인들이 막 근거도 없는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막 질러대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팩트 체크하고 이런 활동을 잘 안 하거든요. 누구도. 근데 이 국회의원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공개 제안서를 보냈어요. 4대강에 대해서도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또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또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서 끝장 토론 좀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면서 가짜 뉴스를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가짜 뉴스를 이 원내 연설을 한 번 하면서 했냐면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전국의 산야가 중국소 오염에 노출되었다. 거짓입니다. 우리나라에 설치된 패널은 77.8%가 국산이고 그리고 중국산이든 국산이든 간에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았다. 근데 이런 헛소리를 이제 그 연설에서 큰 야당의 대표들이 이제 했다는 거죠. 이제 문재인 정부 동안에 뭐 태양광이 설치돼서 뭐 임야가 훼손됐고 이렇게 또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 산에 태양광 발전소가 지어진 것 중에 대부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허가를 해가지고 지은 거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도 이제 산을 깎아서 태양광 발전을 짓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도가 산이 아주 완만한 데 아니라 좀 25도 정도 각도가 되면은 태양광 못 짓게 오히려 강화해가지고 이제 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예전 정부에서 다 한 것에 때문에 지어진 게 요 정도 숫자가 있긴 한데 이게 다 무슨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한 것도 거짓인 거죠. 근데 이제 이 태양광 발전소 하는 사람들, 설치하는 사람들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산에 못 짓게 어느 정도 각도 높으면 25도 이상 높으면 이제 못 짓게 했는데 그런 규제가 굉장히 억울하다 이제 얘기해요. 왜냐면은 그런 정도 각도여도 산 다 깎아서 뭐 펜션 짓고 무슨 집 이런 거는 또 다 하거든요. 뭐 만약에 산을 깎아서 뭐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는다고 해도 그걸 다 해주는 모든 거는 다 해주는데 오로지 태양광만 못하게 한 거라서 억울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이 태양광에 대한 비판 뭐 산을 뭐 환경 보존한다면서 뭐 산을 깎아서 해야 되겠냐 뭐 이제 이런 비난들 때문에 이렇게 강화를 한 게 사실인데 근데 이 태양광 때문에 깎여나간 산의 면적 대비 뭐 펜션 짓고 개발하면서 골프장 지으면서 산 깎은 면적을 비교해 보면은 태양광 때문에 훼손된 산지 면적은 정말 세발의 피 정도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는 규제가 강화돼서 지을 수 없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 정부 들어서 지자체마다 태양광을 뭐 거리 뭐 인가에서 몇 미터 떨어져야 되고 뭐 도로에서 몇 미터 떨어져야 되고 이렇게 이격거리 제한을 두는 조례를 지자체마다 또 다 만들어요.
하도 이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막 나쁘게 막 보도가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공간이 없대요. 인간에서 떨어져야 되고 산에도 가면 안 되고 지을 데가 없고 뭐 짓는다고 하면은 막 반대하고 뭐 보상금 요구하고 막 이래서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더 나았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많이 짓겠다고 했는데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또 슬픈 이야기도 하는 게 사실이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언론에서 너무 나쁘게 계속 보도가 나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 발전 여름에 많이 발전을 할 수 있는데 뭐 너무 조금밖에 발전을 못했다고 이렇게도 주장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뭐 앞선 보도 왜곡이다라고 또 얘기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탈원 원전을 짓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탈원전 정책을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한대요. 이것도 거짓이거든요. 원전을 증설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인도 뭐 이 정도인데 근데 이런 중국, 인도는 원전도 짓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를 또 엄청나게 빨리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가 안 되죠 우리나라랑. 우리나라는 OECD 꼴찌잖아요. 재생에너지 비율이.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김종인 대표도 이 원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탈원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 거의 모든 대선 후보들이 다 탈원전 정책 맞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공약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상 야당이 되고 나서는 바뀌었죠. 그리고 뭐 온실가스 배출량은 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정부에서도.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온실가스 미세먼지를 동시에 줄이기 위해서 원전뿐 아니라 석탄 발전소도 줄여가고자 하는 게 에너지 전환이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에 어떤 그 국가기후환경회의 500명의 시민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분들하고 또 열심히 토론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이 석탄 정책 언제부터 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이 탈석탄 정책을 시행하면은 전기요금이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에 대하여 용인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를 또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작년에 투표한 결과를 가지고 일단 4개월 동안 시행해본 거잖아요. 지금 500명이 다시 또 이제 투표를 했고 이 결과를 가지고 이 탈석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들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 보내드린 거. 그리고 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를 줄여가는 정책의 방향에는 에너지를 좀 아껴 쓰는 거 그리고 같은 에너지를 쓰더라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효율을 높이는 거 그 방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미세먼지도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를 늘려야 되는데 이럴 때 원자력 발전 하시는 분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계속 갖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원전이 온실가스를 배출을 안 하냐 하면은 이 자료가 지금도 많이 언론에서 나오고 많이 알려진 자료인데요. 태양광 풍력보다도 원자력 발전이 온실가스를 제일 적게 배출한다는 자료예요.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대면서 우리 원자력 발전소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다 안 하니까 계속 놔둬야지 왜 이걸 없애려고 하냐라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근데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냐면 국제원자력 기구의 자료예요. 국제원자력 기구는 자기네 유리한 정보를 만들어서 내놓는 곳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자기가 제일 유리하게 만든 자료를 계속 뿌리고 있는데 이거를 언론에서나 많은 곳에서 이거를 계속 사용을 해요. 심지어 환경단체에서도 이게 이제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로는 제일 알려진 거니까 이거 그냥 발표 교육자료 같은데도 이거 막 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국제원자력기구만 아는 자료예요. 근데 이 이제 어느 학자가 연구했어요. 연구해서 에너지 원별 이 온실가스를 계산을 했는데 풍력이 제일 적고요. 그다음에 수력, 바이오, 태양, 그다음에 이제 지열, 그다음에 원자력이에요. 원자력은 풍력보다 많이 배출하죠. 66이고 풍력은 9고. 물론 뭐 석탄이나 가스보다는 적게 배출하지만 이런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원이에요. 근데 이게 학자들이 객관적으로 연구한 자료인데 이 자료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원자력기구가 발표한 이 자료만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이런 통계를 볼 때도 이 통계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원자력에 대해서 제일 유리하게 나왔는데 원자력기구가 만들었어. 의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또 우리가 미디어나 뉴스를 볼 때 염두에 둬야 되는 원칙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 100% 우리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재생에너지를 100%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원전도 조금씩 줄이고 석탄도 조금씩 줄이고 재생에너지 조금씩 늘려가자 이제 이렇게 정책을 하는데도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렇게 또 안 좋은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너무 큰데 네, 참 안타깝은데 일단 우리나라가 100% 재생에너지 나라로 된다면 미국 스탠퍼드와 UC 버클리 대학에서 이렇게 세계 각국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대요. 2050년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100% 재생에너지로 바뀌었다면 그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라지는 일자리가 있죠. 18만 개가 늘어나면 사라지면은 늘어나는 일자리는 뭐 74만에 88만에 이거 더한 숫자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요 사라지는 일자리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지금 극렬하게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뭐 에너지 판매해서 회수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사라지는 일자리에 있는 분들도 소외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잘 가려면 가는 정책 이런 정책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분들을 뭐 매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 직장을 바꿀 수 있게 그런 직업 훈련을 필요를 한다던가. 근데 지금 앞으로도 근데 원전이 60년 후에야 없어지고 없어진 원전도 끝도 없이 계속 관리해줘야 되거든요. 수만 년이 지나도 이 원전에 남아있는 해결료 이런 데서 계속 오염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원자력 발전 쪽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제 석탄 발전소에 있는 사람들은 뭐 더 빨리 사라질 수 있는데 원전 관련해서는 원전 관리, 폐 원전을 계속 관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는 계속 생겨날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계속 극렬하게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나라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는데 이분들도 잘 달래서 바뀌게 가야겠죠. 네. 그리고 그것만 일자리만 생기는 게 아니라 대기 오염이 줄어서 사망자도 줄고 보건 비용이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를 다 한다고 해도 국토 면적의 6.5%만 쓰면은 된대요. 근데 100% 다 하겠다는 거는 아니니까 이거보다 더 적은 면적으로 가능한 거고. 네.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해서 뭐 국토의 몇 퍼센트를 뭐 다 태양광으로 다 깔아야 되고 뭐 그래서 말이 안 되고 이렇게 좀 악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많은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렇게 뭐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이고 환경을 위해서 는 아닌 거죠. 앞에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나라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도 재생에너지는 늘려야 됩니다. 이 이야기 이제 아리백이라고 재생에너지 100%의 준말인데요. 아리백이라고 이제 많이
건데요. 귀 이렇게 익혀두시면 좋을 용어고요. 이미 이제 유명한 기업들, 뭐 아이폰 쓰시는 분 뭐 많이 젊은 애들은 다 애플, 이 삼성보다 애플 많이 쓰고 그러는데 이 애플 아이폰 애플에서는 자기네 사무실에서 쓰는 전기는 물론이고 이 매장 그다음에 뭐 이 핸드폰 생산하고 이럴 때 다 100% 재생에너지로만 하는 거를 이미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품 업체들 다 자기들이 다 생산하지 않고 한국에서도 이제 만들어서 보내라고 하는데 SK 하이닉스랑 대상 ST 이런 기업들은 아이폰 애플에다가 납품하거든요. 요거 납품하는 부품도 다 100% 재생에너지만 써서 생산해서 우리한테 보내줘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너무 낮아서 공장들에서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장에서 뭐 전기를 살 때 우리 공장에는 100% 재생에너지만 보내줘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전기요금 체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제도가 도입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수출길이 막히고 있어요. 근데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이미 뭐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LG화학, 삼성 SDI 같은 데도 외국의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납품하고 있는데 이 BMW, 폭스바겐에서 배터리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배터리 우리한테 수출해줘라고 요구했는데 국내에서 생산해서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해서 겨우 납품을 했어요. 폴란드에서는 그래도 우리보다 재생에너지도 많고 이 우리 공장에 100% 재생에너지 전기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LG나 삼성이나 다 이렇게 외국에 납품할 때 외국 공장에서 겨우겨우 해결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제 어떤 제도를 시행할 거냐면 이 제품을 우리나라로 유럽에 수출할 때 이 제품을 만드는 에너지가 뭐였는지를 따져요. 그래서 이제 100% 재생에너지가 아니면 안 받아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석탄 발전을 40% 썼어? 그러면 이 가격 올려 비싸게. 그렇게 해서 제품 가격에 세금을 내리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어요. 유럽에서는 EU 전체가. 그렇게 세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수출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도 재생에너지를 늘려가야 돼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잘 언론에서 안 하고요.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문제고요. 지금 시간이 아직 괜찮죠? 네. 20분 정도 남았네요. 그리고 왜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이 에너지를 아낄 때 전기를 아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도 주변에 많이 알리고 그럴 텐데 이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아요. 발전소를 석탄, 가스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발전소 만드는데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에너지 60%가 사라져요. 이거를 전환 손실이라고 부르는데요. 왜냐면은 요 이제 보일러를 이제 돌려가지고 열과 엔진 터빈을 돌리면서 이제 발전기에서 전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돌리는 과정에서 막 열심히 터빈이 돌아가니까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열로 날아가는 거. 이걸 돌리면서 날아가는 거. 그리고 나머지 전기가 40밖에 안 남는 거예요. 100을 집어넣는데 전기로는 40밖에 안 바뀌고 60%는 다 사라져요. 그래서 모든 이제 에너지는 요 원래 모양대로 그냥 바로 쓰는 게 효율적이지 전기로 다 바꿔서 쓰면 이제 이렇게 날아가는 게 많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전기를 하나 아끼면 석유는 3개 아껴진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바뀌면서 날아가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량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공장에서든 집에서든 그다음에 농촌에서든 어디서든 뭐 이렇게 직접 뭐 난로도 가스 난로로 쓰는 게 아니라 전기 난로로 쓰고 이게 뭐 밥도 가스레인지에
쓰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전기밥솥으로 바꾸고 이렇게 바꿔서 전기로 쓰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량이 다른 나라보다 많은 거예요. 근데 왜냐면 전기로 쓰면은 편리하니까, 깨끗하니까. 그래서 다들 인덕션으로 많이 바꾸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요금 체계가 잘못돼서 가스나 석유는 뭐 외국에서 막 비싸게 수입하고 그러면 이거 바로바로 적용을 해가지고 비싸게 받는데 전기 요금은 정치적으로 계속 낮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로 쓰면은 편리하고 싼데 왜 안 쓰겠어요? 그래서 다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전기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기 사용량을 계속 늘려가려면 늘리는 게 편하고 옛날로 돌아가기 어렵다면 그러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바꿔야겠죠. 이렇게 석유, 원자력, 석탄, 가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 풍력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중간에 날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우리나라 수입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나라에 떨어진 우리 국토에 비치는 햇빛과 우리나라에 지나가는 바람과 이런 거 쓰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편리하게 전기를 위주로 쓰겠다라는 방향을 더 이상 역행할 수 없다면 그리고 이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서 역행하기가 정말 어렵죠. 이거 버리고 다시 옛날 때 쓰던 대로 뭐 석유 본로를 써라고 이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금 체계가 전기가 이렇게 연료를 통해서 생산되는 거라면 이 연료보다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거는 상식이잖아요. 지금 전기가 더 싸요. 이런 연료보다도. 요 에너지 요금을 바로 잡자. 그게 또 이 에너지 정책에서 시급한 과제고요. 근데 우리나라 전기 요금이 싸다 보니까 외국에서 공장들이나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 되게 많이 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핸드폰으로 동영상 보고 이런 거가 정말 어느 나라보다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진짜 많이 보는 나라인데요. 이런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곳이 데이터 센터거든요. 이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 굉장히 많고 해외 기업들도 다 우리나라에 짓는 게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너무 싸대요. 그래서 다 이렇게 와가지고 전기를 쓰는데 이 전기를 만들어서 값싸게 만들어 제공하느라고 우리는 미세먼지도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도 엄청 많이 나오고 이거 우리가 다 싼 전기요금으로 싸게 전기 써도 좋긴 한데 그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있는 피해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게들 막 문 열어놓고 영업하고 이런 것도 다 싼 전기가 싸서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가스레인지 버리고 인덕션으로 바꾸죠.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여기도 있죠. 이렇게 바꾸죠. 근데 이 방향으로 계속 가려면 에너지 전기 생산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게 바로 에너지 전환 정책입니다. 여기 다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전기 인덕션에 대해서, 전기 레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런 것도 이제 뉴스 바로 보기 미디어 리터러시 뭐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일단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전기레인지로 바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바꾸는지 보면 다 건강 때문에 그런데요. 가스레인지 쓸 때 뭐가 유해물질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 같다. 근데 이 전기레인지 광고, 인덕션 광고하는 데서 수도 없이 하는 얘기가 이 내용이었거든요. 뭐 주부 폐암이 많은 이유가 다 이 가스레인지 때문에 이렇게 계속 광고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다 믿었어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진짜 유해하다고 니네가 전기레인지 팔면서 계속 떠들어대는데 증거 있어? 뭐 갖고 와봐. 그런데 다 근거를 못 갖고 왔어요. 그냥 그렇다더라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다 허위 과장 광고라고 시정 조치를 했어요. 2016년에 이미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퍼져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가스레인지. 그래서 이제 전기레인지로 하던 가스레인지로 하던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뭐 유해 가스 이런 게 막 생겨요. 요리가 타고 이러면서. 그래서 환기를 잘해줘야 되죠. 뭐 전기레인지로 한다고 해서 하나도 뭐 안 나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직 뭐 가스레인지로 해서 이제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바꾸는데 이렇게 또 대기업들이 또 전기 인덕션을 많이 팔아요. 그래서 막 10개월 무료로 하고 역대급 뭐 사은품 혜택하고 뭐 이렇게 이제 막 열심히 팔고 있는데 요 고화력 인덕션이라고 했을 때 이 고화력이라는 의미를 주부들은 이 전기를 엄청 많이 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화력이 좋아 여기까지만 딱 생각해요. 그것도 우리가 뭔가 이런 광고나 뭐 미디어 보고 할 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딱 생각이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화력 인덕션이 얼마나 전기를 많이 쓰는지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에어컨 틀 때 걱정해요. 전기가 많이 나올 텐데. 근데 이 인덕션 화구 하나가요. 이 에어컨 한 대만 전기를 먹어요. 네, 그래서 화구 3개짜리를 사잖아요. 에어컨 3대를 한꺼번에 돌리는 거예요. 근데 주부들이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 그냥 인덕션 막 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이런 얘기를 어떤 강의에서 했더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좀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데 인덕션에서 벌 데우면서 이 청소기를 돌리면은 집에 전기가 다 떨어진대요. 맨날. 그래서 정말 너무 불편해서 살 수가 없대. 그래서 인덕션은 더 이상 못 쓰겠고 가스레인지로 돌아가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전기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고화력 뭐 이런 거 하면은 좋네 고화력. 이게 아니라 이거 전기 굉장히 많이 쓰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에너지에 대해서 또 이제 이런 광고를 보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면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X전자에서 6,800와트급 전기 인덕션 출시하면서 뭐 고화력 막 이렇게 자랑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6kW, 6.8kW를 전기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에어컨 1등급 에어컨은 시간당 많이 써도 1kW 미만으로 쓰기도 하고 많이 써도 뭐 2kW 큰 거는 2kW 정도 쓰는데 얘는 6kW 쓴다는 거예요. 정말. 에어컨 요 화구 하나가 에어컨 한 대라는 거 아시겠죠? 여기 냉장고 많이 등치가 크니까 많이 쓰는 줄 알았더니 얘는 의외로 적게 써요. 시간당 30W를 쓰는데 요 무슨 급이라고 하는 거가 1시간에 쓰는 양이에요. 순간적으로 쓰는 양인 거죠. 네, 전기밥솥도 많이 써요. 전기밥솥도 거의 에어컨 한 대 꼴이네요. 더 많이 쓰기도 하는 거네요. 네. 이런 거를 아는 것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요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이거는 이꼬로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는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이제 미세먼지, 온실가스 뭐 이런 원인이 되는 물질들 원인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한데 그거보다는 우리는 그냥 공기청정기 사고 뭐 스타일러 사고 로봇 청소기도 사고 뭐 이러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집집마다 대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월 평균 가구당 지불하는 비용이 2만 원이 넘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제 한번 통계를 내본 거죠. 그런데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키면서 근데 그걸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좀 인상되는데 한 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1,200원 정도 그리고 4개월간 5,000원 정도가 인상될 수 있다라고 이제 추산을 했어요. 한 달에 1,200원 정도 더 내면서 이 미세먼지 많이 온실가스 펑펑 내뿜는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할 것인가? 그냥 이거는 냅두고 전기요금 싸게 내면서 이렇게 월 평균 몇만 원씩 쓰면서 가전제품 계속 사들이면서 창문을 꽉 닫아놓고 이렇게 살 것인가? 이런 거를 언론에서도 좀 공개를 계속 기사를 내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정보들은 언론에서 잘 찾아보기 어렵고 무조건 이제 태양광 재생에서 늘리면은 전기요금 폭탄 맞는데 싸게
싼 전기요금 유지해야 되는데 왜 이런 정책을 펴느냐라고 비판하는 보도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같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에너지 전환을 탈원전, 탈석탄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 전환했을 때 전기요금이 2030년까지 얼마가 오르나 한 달에 5,000원 정도 오른다. 조금씩 올라가지고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또 500명의 국민 정책 참여단하고 이 탈석탄 정책을 폈을 때 전기요금 얼마까지 오르는 게 용인되느냐 뭐 이런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서 발표된 거는 1년에 2,500원씩 한 달에 5만 원을 내는 가구일 경우에 1년에 2,500원씩 10년 동안 서서히 올리는 것에 대해서 또 의견을 묻기도 했었어요. 그거는 정말 이 석탄 발전소를 급격하게 확 줄이는 경우에 그렇게 오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10년 동안에 1년에 만약에 5만 원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을 때 2,500원씩 만약에 뭐 전기요금을 3만 원 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1년에 1,500원씩 올라가는 그 정도. 그런데 석탄화력 발전소 하나도 다 없어지는 그렇게 되면은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텐데 그런 거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어줘야 되고 여러분들도 많이 얘기하시고 스스로도 고민해보고 온실가스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라면 이런 정도 전기요금 좀 올라가는 거 감당하겠어. 한 달에 1,500원? 한 달에 2,000원? 괜찮아. 뭐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되지. 이렇게 찬성해주는 시민들이 많으면은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걱정 없이 선거에서 표 떨어질까 봐 걱정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전기요금 폭탄이래 이렇게만 생각하고 전기요금 오르는 거는 절대 안 되지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훨씬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에너지 관련돼서 가짜 뉴스들이 참 많은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좀 전문적으로 팩트 체크해가지고 올려주는 홈페이지와 언론들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에너지 전환 포럼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도 에너지 관련돼서 잘못된 기사들을 팩트 체크해서 올려주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고요. 시민단체.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오늘이라는 매체가 있는데 주로 이제 온라인에서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민주 언론 시민연합 이런 곳에서 방송 모니터 보고서 이런 것들 올리는데 태양광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난다고 막 해서 이제 산림청이나 정부에서 통계를 발표하면서 관계가 없다.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난 거지. 태양광 오로지 태양광 때문은 아니다. 그리고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난 것은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정말 미미하다라고 보도자료를 냈는데도 계속 이제 문제 삼으면서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언론에 대해서 모니터해가지고 올려주는 보고서랑 팩트체크가 많이 나오는 데가 미디어 오늘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뉴스톱이라는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 여기는 팩트체크를 전문으로 해요. 그래서 오로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독립 언론이에요. 뭐 어디 광고 같은 거 많이 안 받고 그런 거 열심히 하는 언론사라서 이런 데를 기억해 두셨다가 종종 찾아가 보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에서 팩트체크하는 또 홈페이지 있거든요. 여기도 가보시면은 좋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 오염을 발생시키는 원인 제공자이고 또 피해자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막아야겠죠. 열심히 활동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